네. 근데 이제 보통 각하를 하려면 이제 명백한 거짓말이나 아니면 피해자가 이제 조사를 원하지 않은 경우, 네네. 그 경우에 이제 각하를 하는데, 네네. 근데 그 1년이 좀 짧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지금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첫째, 그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읽어보니까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에 따라서 최장 25년 된 사건까지도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권리구제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또 1년 도과한 1년 도과 규정으로 각하된 사건은 약 2%에 불과해서 개정의 실익이 없다. 그리고 또 인권위 사건은 형사 사건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불확실하게 오래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의견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잠깐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 1년의 도과 규정으로 각하된 사건이 2%에 불과하다. 그래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저는 좀 행정 편의적인 그런 시각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왜 그러냐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부분 퇴사한 뒤에 합니다. 그 현직에 있을 때는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1년 지나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있죠. 네네. 거기 보면은 그 고충 민원의 경우에 그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는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않고 또 이 각하된 진정을 저희가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니까 예, 저기 띄워보시면은 총 5만 3천여 건인데 그 중에서 835건으로 1.6%에 불과해서 인권위 업무에 큰 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1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각하를 했는데 예외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경우에 지금 보니까 비율을 보니까 그 각하된 것에 한 3.5%에 불과해서 사실 뭐 각하된 사건은 대부분 구제를 못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인권 입장에서는 좀 너무 이 부분을 편협하게 보는 게 아니냐. 인권을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이 부분을 폭넓게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시죠. 저는 조배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위법 개정안에는 네. 이 기간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2년으로 예. 할 건지 근데 어떻게 왜 할 이런 건지. 이런 의견이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이게 아마 정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견해였던 것 같고 인권위법 개정 자문위가 지금 움직이고 예. 있거든요. 됐습니다. 예, 네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대표적인 이제 진정 사건이 성희롱 사건이란 네네. 말이죠. 직장 내 네. 지금 이 접수 건수가 이제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투 때문에 지금 폭발적으로 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성희롱이 사업장 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제 산재로 신청한 건수가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2건이고 그중에 30건이 산재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93%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 하면은 직장 내에 이제 어떤 불이익을 혹시 줄까봐 첫째, 그 다음에 법에 이게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산재 인정 기준에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넣었거든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게 시간이 제한이 돼서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네. 초등학교 그 미래 희망 직업 조사를 했어요. 근데 유튜버가 5위로 올랐어요. 예. 지금 키즈 유튜버 채널 아시죠? 네. 키즈 유튜버. 그런데 지금 아동들이 이제 주로 출연을 하는데 아동 학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구독자 수 늘리고 광고 받으려고 아주 자극적인 소재를 무분별하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이에게 도로 한복판에서 장난감 차를 타게 하거나 또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 그리고 어린 아이한테 유아에게 10kg짜리 큰 대왕 문어를 자르지도 않고 먹어라. 그래서 이 국제구호단체에서 고발까지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호처분까지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부모들 돈벌이 이용되고 이 과정에서 혹사를 당하거나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좀 하고 관계기관의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방향을 제시를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김용균 사건 아시죠? 태안 석탄 네네, 화력발전소에서. 네, 예. 그 이게 김용균 청년이 우리 곁을 떠난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인권위가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성명도 발표하고 직접 유가족도 면담하고 현장 점검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권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했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 뒤가 문제예요. 지금 특조위에서 22개 권고안을 냈어요.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누면은 첫째는 구조 고용 인권 분야에 10개, 8개 안, 안전보건 기술 분야에 9개 안, 관리 감독 및 법제도 개선 분야 5개 안에 총 22건의 권고안을 냈는데 직접 고용 문제나 법제도 개선 문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안전보건 기술 분야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산업부하고 발전사 5개 여기다가 네. 네. 저희가 실태조사 이제 결과 11월에 나오죠. 저희가 그거 가지고 적극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에 지금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이 지금 뭐가 바뀌지 않아도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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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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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우리 권고할 수 있죠. 네. 네네. 네. 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아동 포르노 이야기하고 아동이 나와서 하는 어떤 그 행위들에 대한 거하고 사실 일맥상통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라도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